기안84, 본명 김희민, 84년생. 기안84의 뜻은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곳이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이고 84년생이기 때문에 썼는데요.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쓴 필명 뜻이 논두렁이 아름답고 여자들이 실종되는 도시라는 글귀가 공개되면서 참여 중인 프로그램 하차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기안84의 어린 시절은 교복 입는 사립초등학교를 다녔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IMF 사태로 인해 가정이 기울어지면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게 되는데요. 초등학생 때 갔던 소풍에서 유일하게 김밥을 혼자 사서 가는데 다 터져 있어서 서러운 마음에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억은 만화 복화강에서 우기명의 어린 시절에 짧게나마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DC 인사이드 카툰 연재 갤러리에서 자신의 의경 생활을 그린 웹툰 노병가로 데뷔했습니다. 과거 의경 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바탕으로 그린 철저한 현실 고증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기안84 단편선으로 야후 카툰 세상에 연재했지만 야후가 망하면서 패션왕으로 네이버 웹툰 작가로 데뷔, 지금의 기안84의 모태가 생성됐는데요. 참고로 기안 단편선에서 공개된 한 고등학교 에피소드가 패션왕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만화 패션왕은 2011년부터 네이버에서 연재한 작품으로 연재 초기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학원물로 시작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병마 판타지로 이어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기명이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에피소드에서 장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당시 스토리 진행이 어려워 주인공을 멀리 보내버리기 위해 늑대인간으로 변신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에피소드에는 18만 개의 악플이 달리면서 네이버 최다 악플 기록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영화 패션왕은 개봉일이 인터스텔라와 겹치면서 맞대결 신청이라는 기사가 뜰 정도로 화제를 모았지만 예매부터 흥행까지 모두 올킬 당했는데요. 이는 패션왕 25화에서도 패션왕 존망 확정이라는 짧은 에피소드로도 등장했습니다. 영화 패션왕 초반에서 우기명이 일진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진무리 중 한 명으로 출연했습니다. 또한 히트맨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웹툰 작가로도 출연했습니다. 지각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재 시간을 지킨 적이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나 혼자 산다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복화강 연재 당시 잦은 지각 때문에 각서를 쓴 적이 있고 고등학교 때는 3년 내내 지각해서 선생님들 모두가 다 아는 학생이었는데요. 의경생활 중에는 휴가 복귀 날에도 지각을 하는 바람에 자기 위로 고참들이 머리 박는 모습을 보고 타령까지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네이버 웹툰 김준고 대표는 기안84가 자주 지각하자 사무실에서 6개월간 지낼 것을 제안했는데 오히려 너무 적응하는 바람에 결국 쫓아냈습니다. 평소에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사람들이 많은 사무실 분위기가 좋았고 숙식 포함 빨래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어서 최고의 주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말년과 기안84는 과거 반지하에서 2년 가까이 동거했습니다. 이말년의 기안84 회고록에 따르면 밝고 활기찼던 기안84는 반지하 생활과 스토리 압박으로 인해 점점 어둡고 축축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 곰팡이까지 침투한 우리의 공간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기안84는 사실 인간의 탈을 쓴 푸른색 곰팡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안84가 인터뷰에서 밝히길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이말년이 광고 만화를 그릴 때 협상하는 것을 옆에서 보니 금전적으로 배울 게 많았다 라고 합니다. 기안84의 작품을 보다 보면 맞춤법을 자주 틀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진짜인지 컨셉인지 논쟁이 펼쳐질 정도로 띄어쓰기 실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는 달이 밝습니다 라고 적었는데 한혜진은 귀여워 보이려고 일부러 맞춤법 모르는 척한다 면서 장난치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 산다 촬영차 제주도에 있는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동네 이곳저곳에 엄마라고 크게 소리 질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 덕분에 극적인 모자 상봉에 성공했습니다. KBS 연말 시상식에 패딩 의상으로 참석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시상식에 한획을 그었다는 MC의 말에 꾸미고 가는 것이 조금 그래서 평소 차림으로 가게 됐다는 솔직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모습이 생방송으로 나가면서 매너가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MBC 시상식에선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2019년 네이버 웹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정식 연재 작가 359명의 평균 연수익은 약 3억 1천만원 정도이며 기안84의 작품 랭킹과 소득 모두 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상위 22권 작가의 평균 연봉이 17억 원으로 공개됐으며 20위 안에 속하는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이 기안84와 연봉이 비슷하다고 밝힌 적이 있어 웹툰으로만 최소 10억 이상, 여기에 각종 방송과 CF 등 부동산까지 합치면 최소 6, 7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식회사 기안84라는 개인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처음 직원 모집 공고를 낼 때 100명 정도의 입사 지원서를 받았는데 포트폴리오를 전혀 보지 않고 면접 때 모두 그림을 그리게 했다고 합니다. 면접자 대부분이 사람 하나 제대로 못 그리는 실력에 탈락하게 되고 그렇게 기안84는 최종적으로 5명을 뽑았으나 2명이 퇴사하는 바람에 현재는 3명과 일한다고 합니다. 쉐보레 크루즈 1세대와 아우디를 소유했었으나 좋은 차는 정이 안 간다는 독특한 철학 때문에 주행거리 16만 km의 중고차를 약 5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필명을 새기고 자체 페인팅을 입힌 아트카를 타고 다녔으며 실제 목격담으로는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쁘고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방송에서 공개된 기안84의 지갑은 동양화가 그려진 가죽에 디자인보다는 가격이 마음에 들어서 2만원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지갑을 산 뒤부터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들어왔다고 밝혔으며 할머니께서 돈 들어오는 지갑은 바꾸지 않는 것이라 들었기에 오랫동안 썼다고 합니다. 또한 지갑 안쪽에는 찾아주시면 10만원을 살해합니다 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는데 이를 본 박나래는 지갑이 10만원을 안 하는데 손해 아니냐면서 되묻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지갑은 지금은 잃어버렸으며 아직도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복화강의 완결을 그리면서 내가 나를 그리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화강은 당시 급한 완결과 전개에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10년 동안 함께한 우기명은 나의 청춘 그 자체였고 고생만 한 우기명을 그나마 가장 행복한 상태로 보내줬다고 아쉬워했는데요. 이에 주호민은 명확한 구성 없이 10년 동안 프리스타일 랩만 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습니다. 인생84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기안84의 복화강 연재 시기부터 현재 모습까지의 컨텐츠를 브이로그식으로 올리고 있으며 녹화일 기준 구독자는 36만 명입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 덕분에 돈 많은데 많은 줄 모르는 거지 같다. 그냥 인생이 컨텐츠다. 같은 반응을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 기안84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여러 인물을 알려주는 유튜버 봉시생 제이군이었습니다.